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입니다. 지난 한 주 안녕하셨지요? 이번 주도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아쉬운 마음을 가득 담아 이번 주는 복지관의 지붕 풍경을 담은 드론 영상을 인트로 영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복지관의 모습을 영상으로 살펴보며 이번 주 복지관의 랜선 복지 서비스 5번째 영상을 공유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모두 5가지로 알아놓으면 좋을 복지 뉴스 5탄, 광주 주먹밥 회사콕 챌린지 도전 이야기, 간편식 만들기 진미채 볶음편, 홈트레이닝 5탄 집콕 풍선놀이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직접 알려드립니다 영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저희 랜선 복지 서비스는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광주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검색하여 보실 수 있으며 개별 영상으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호부터는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 등 복지부에서 직접 제공하는 최신 정보를 담은 영상을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의 철저한 준수로 개관 시점이 빨리 다가오길 희망합니다. 또 반가운 소식 전하겠습니다. 복지뉴스 5편.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전해드리는 5번째 복지뉴스입니다. 개관을 많이들 기다리셨겠지만 안전을 위한 대기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돌봄 생활을 위한 유익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5월 광주를 잘 살아가는 법. 지난 월요일 5.18 민주광장에서는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유가족, 정치인들과 관련 인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5.18 민주묘지를 방문하여 영령들의 넋을 달랬습니다. 한편 5.18 헬기 사격의 증거로 남아있는 전일빌딩이 최근 전일빌딩 245로 개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5월 정신을 기리기 위해 시내 광주 1980 영화제, 시민과 함께 보는 인권영화제, 5.18 자전거 민주평화 대행진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또한 5.18의 메시지를 담은 5월 걸상이 전국에 5개소 마련되어 지역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5.18 민주화운동이 정의로운 역사로 확립될 수 있도록 5.18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복지관 개관 일정 안내. 코로나19 대응이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된 후 지역사회 시설들이 속속 문을 연다는 소식에 따라 복지관은 대체 언제 다시 나갈 수 있나 많이 궁금하셨죠?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순차적으로 운영되며 1단계는 일부 운영 단계입니다. 우선적으로 1:1 개별 프로그램, 치료 서비스 등이 먼저 재개됩니다. 복지관 이용자 및 종사자를 제외한 자원봉사자나 외부인 방문은 제한합니다. 2단계 운영은 확대 운영 단계입니다. 1단계 운영 재개로부터 2주 이후의 시점이며 소규모 그룹 프로그램을 재개합니다. 10명 미만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고 20명 이내일 경우에는 10명씩 분반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자와 외부인 방문은 여전히 제한합니다. 마지막 3단계 운영은 정상 운영 단계입니다. 시점은 2단계 운영 재개 후 2주 경과한 시기이며 탁구장, 당구장, 재활운동실, 식당, 강당 등 프로그램이 전면 재개됩니다. 다만 대규모 프로그램이나 야외 단체 행사는 자제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자 및 외부인 방문도 허용됩니다. 단계적 운영 재개를 위한 협조 사항도 말씀드립니다. 식당과 강당, 야외 장소에서 거리두기를 통해 식사하시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각실과 주요 공간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관내에 주 1회 방역을 실시합니다. 치료실에서는 매 수업 후 손잡이나 아동이 만졌던 물건에 대해 소독제로 닦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하여 복지관 개별 치료 수업에 오시는 경우 가급적 자가용에서 대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득이 관내에서 대기하실 경우는 보호자 대기실보다 1층 강당에서 거리를 두고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직 정확한 개관 일정은 미확정된 상태고 조만간 밀집도가 낮고 건강 돌봄 지원이 필요도가 큰 프로그램부터 2주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개관합니다. 전반적인 계획은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지자체의 대응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재양성자에 대한 우려. 코로나19 확진자 중 완치 판정 뒤 다시 양성으로 나타나는 재양성 사례가 전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재양성자가 다른 사람을 추가 감염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 내리고 관리를 중단키로 했습니다. 18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재양성자 285명과 접촉자 7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양성자의 추가 감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재양성자 108명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전파력을 살펴보는 배양검사 결과에서도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이 조사한 바에 따라 앞으로는 코로나 재양성자라는 용어 대신 격리 해제 후 PCR 재검출로 표현을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높은 전염력으로 무서웠던 코로나19, 재양성자에 대한 감염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마음 건강을 지키는 방법. 코로나19 사태 이후 언택트, 비대면 접촉을 의미하는 신조어가 대세가 됐습니다. 집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은 채로 일을 하고 강의를 듣고 쇼핑을 하는 등 언택트 문화가 코로나 시대 이후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대세가 된 언택트 문화 속에서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도록 분리된 느낌 대신 자존감을 유지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은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혼자 있을 때를 기회라고 생각하여 봅시다.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스스로를 다독이는 일부터 시작해 자기를 아낀다면 남들과 지내는 시간도 더욱 활기차게 변할 거예요. 최소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는 온전히 자신만의 취미생활을 가져보세요. 깔끔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자신감과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다듬는 이는 스스로에 대한 감정도 달라집니다. 자아상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말합니다. 자신의 자아상은 언제나 다듬을 수 있으니 자신의 마음에 맞게 만들어 보세요. 자존감 높이는 법 가운데 중요한 점이 자존감을 낮추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와 긍정적으로 행동하기도 중요합니다. 복지 뉴스 유익하셨나요? 실록이 더욱 짙어질 즈음엔 복지관 나무그늘 아래서 안부 여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안녕하세요.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재활체육지원팀입니다. 홈트레이닝과 온라인 체육 벌써 5번째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온라인 체육 표적 도전은 재미있었나요? 표적 도전에 이어 이번에는 풍선놀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온라인 체육 2번째, 풍선놀이. 풍선놀이는 신체의 손과 발을 이용하여 몸의 감각 및 힘의 조절 후 신체의 상호작용, 유산소 운동, 감각 훈련 등 여러 가지의 훈련 효과가 있는 신체 활동입니다. 준비물: 풍선, 방석 또는 담요, 테이블. 친구들 준비되었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체육활동 전 준비 운동 잊지 마세요. 목 풀어주고 어깨도 풀고 다리도 풀고. 준비 운동은 충분히 했나요? 이제 놀아볼까요? 풍선놀이 적응하기 첫 번째, 손바닥과 손등. 손바닥과 손등을 이용하여 풍선을 튕기면서 손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풍선놀이 적응하기 두 번째, 발끝과 발등. 이번에는 발끝과 발등을 이용하여 풍선을 튕기면서 발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친구들, 이제 풍선놀이를 시작해볼까요? 풍선놀이 첫 번째, 풍선 달리기. 손과 발을 이용하여 풍선을 튕기면서 떨어뜨리지 않고 목표 지점을 돌아옵니다. 풍선놀이 두 번째, 풍선 튕기기. 이번에는 서로 마주보고 손과 발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풍선을 튕겨줍니다. 신남이 느껴지나요? 풍선놀이 세 번째, 풍선 배구. 테이블 또는 장애물을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한다. 풍선을 손으로 튕기면서 서로에게 넘겨주세요. 자신의 공간에서 풍선을 받지 못하는 쪽이나 떨어뜨리는 쪽이 패자입니다. 풍선놀이 네 번째, 단체 게임. 방석 또는 담요를 2대2, 4대4로 편을 나누어 어느 편이 더 많이 풍선을 튕기는지 경기를 해보세요. 팀을 이뤄 게임을 하면서 친구들의 협동심을 길러주세요. 재미있었나요? 잠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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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선놀이 재미있었나요? 언제나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재활체육지원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 진단검사에서 음성 나왔거든요? 그럼 퇴원해도 되나요? 소독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MC 아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복지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5월 11일부터 바뀐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대해 2020년 5월 13일 기준으로 복지부가 직접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코로나19 주요 증상이나 증후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맞나요?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대응 체계, 대응 방안, 역학조사, 환경관리 등 여러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파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며 방역당국은 여러 데이터와 연구 등을 통해 계속해서 대응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그 증상의 정도가 다양한 코로나19. 지난 11일부터는 코로나19 대응 지침 제8판을 개정해서 시행 중이며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 증상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보고 나머지 증상에 대해서는 의사가 판단하도록 했지만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대응 지침에서는 그동안 알려진 임상 정보들을 바탕으로 발열, 기침, 호흡곤란뿐만 아니라 오한, 근육통, 인후통, 후각과 미각 소실 등을 주요 증상으로 분류하고 폐렴이 있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검사를 권고하며 이 외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유증상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먼저 가족이나 같은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해외에서 입국한 지 14일 이내에 가족,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 양상을 고려해서 확진자가 발생했던 기관이나 장소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코로나19 유증상자로 분류해서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아서 격리 중이었는데요. 마지막 진단검사에서 음성 나왔거든요. 그럼 퇴원해도 되나요? 기존의 코로나19 유증상 확진 환자는 증상이 호전되고 검사 기준이 충족되면 격리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증상이 호전되어 격리 해제됐을 경우에 재앙성 판정을 받거나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이번에 개정된 대응 지침에는 격리 해제를 위한 최소한의 경과 기간을 추가했는데요. 바뀐 지침에 따라 앞으로는 증상 발병 후 7일이 경과한 후에 임상 기준과 검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격리 해제됩니다. 즉, 처음 증상이 나타난 날로부터 7일이 지나야 하며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도 발열이 없이 증상이 호전된 상태여야 하고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2차례 PCR 검사를 실시해서 2번 다 음성이 나와야 격리 해제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독도 중요하다고 하던데 소독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번에 개정된 코로나19 대응 지침 제8판에서는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소독 안내에 대한 지침도 새롭게 바꿔 배포했는데요. 우선 초음파, 고강도 UV 조사, LED 청색광 등을 적용하는 대체 소독 방법은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잘못 사용할 경우 피부와 호흡기를 자극하거나 눈의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야외에서 소독제를 무분별하게 살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소독제를 과하게 사용할 경우엔 건강 문제뿐 아니라 환경오염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자제를 권고합니다. 더불어 실내에서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 방법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소독제를 사람이 흡입할 위험이 크고 소독이 필요한 표면에 소독제가 닿는 정도가 불분명해서 소독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표면 소독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염된 표면을 손으로 만졌을 때 손을 통해 눈, 코, 입으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손이 많이 닿는 손잡이, 키보드, 스위치, 엘리베이터 버튼 등을 중심으로 소독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실내에서 손이 많이 닿는 표면을 소독할 때는 차염소산 나트륨, 흔히 우리가 가정용 라스로 쓰는 제품을 물에 희석해서 천에 묻혀 닦아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이야기들 꼼꼼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